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나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신촌교당 근산 김근직 교도와 함께합니다. 근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근사님과 함께 원불교 만난 특별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중학생 그것도 시골에서 부산으로 유학 왔던 그 시절에 형을 따라 갔던 원불교 그 맑은 경종 소리에 매료가 돼서 꾸준히 교당을 다니고 학생회와 청년회에 이어서 일반 법회까지 그리고 자녀, 손자녀까지 이런 가족이 되기까지의 그 가장으로서 또 원불교 교법으로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했던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동안 근무지를 따라서 여러 교당을 이동하면서도 꾸준히 놓치지 않고 교당과 함께하고 법회를 보셨더라고요. 어떤 교당들과 인연을 맺었습니까? 예. 우선 인천교당을 말씀드리면 부천에 살면서 인천교당을 나갔었는데 인천교당은 처음에는 그게 해안가 쪽에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이제 2층이 법당이고 밑에가 이제 1층이 생활관인데 그 오르내리는 계단이 엄청 가팔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안타원님이 계셨는데 그 전 교무님이 관절염으로 오래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천교당이 너무 열악해서 안타원님이 재무부 쪽으로 그걸 팔고 재물포 쪽에 이제 단독주택을 얻어가지고 예. 교당을 아예 옮기신 거예요? 예, 옮겼습니다. 예, 재물포 쪽으로 올린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단독주택을 처음에 구입해서 조금 땅을 넓히고 이래 해서 인천교당이 이제 좀 자리를 잡고 네. 안타원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진문철 교무님이 오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전에 부회장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김문철 교무님이 집을 짓자 이래 해서 이제 기금을 조성하다가 제가 이제 다시 발령이 구미로 나서 예. 그 구미교당으로 제가 이제 갔는데 구미교당은 인천보다 더 열악해서 참 교무님들이 참 너무나 고생을 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구미교당은 그 상가 5층에 예. 교당이 있었는데 그 원심 교무님이라고 지금 벌써 열반하셨어요. 일찍 예. 열반하셨어요. 예. 그 혼자 계시니까 5층에 문을 꼭꼭 이렇게 닫아놓고 계십니다. 그 누가 왔는지 확인하고 문 열어주시고 네, 이래 하는 네. 그 이제 교도분들도 그래 몇 명 되지도 않는 데다가 겨울 되면은 물이 올라오지를 않아가지고 1층에서 물을 또 올려야 되고 네. 또 화장실을 또 1층에 가서 내려가셔야 되고 이런 그래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어떻게 또 자금을 모으셔가지고 네. 또 이제 2층짜리 또 상가주택을 얻으셔가지고 밑에 예. 상가 세주고 2층에다가 법당하는 쪽으로 옮겼다가 지금은 신시가지 종교부지에다가 잘 지어서 지금 있죠. 네. 그게 그래 고생하시던 교무님 덜택에 참 시골 교당들은 자꾸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기적이죠, 사실상. 네. 그러면서 상당히 건강은 많이 좀 해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근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근사님이 이렇게 근무지를 따라 이동을 하면서 그 교당의 열악한 환경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목격을 하시고 또 그래도 교당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또 함께 합력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그 교무님들의 고충과 그 모습들을 세세히 살펴보고 그래서 아마 더 마음 가운데에는 안타까움과 더불어 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회상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주인 정신도 커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특히 앞서 그 인천교당 안타원님, 안정진 교무님이 학생의 담임 교무님이란 말이에요. 학생의 시절에 만났던 그 교무님을 성인이 돼서 결혼한 이후에 가정을 꾸리고 가족들과 함께 교당을 나가서 법회를 볼 때의 느낌은 사뭇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뭐 계속 교당을 다녔기 때문에 뭐 특별한 감은 그보다도 뭐 김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또 내 한 사람이라도 가서 부배를 봐드리고 또 이제 사회도 네. 이제 봐드리고 교무님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예, 사회도 봐드리고 예. 이래 하니까 그래도 뭐 그 당시에 뭐 30대 말인데 또 부의장 하락해가지고 그래 뭐 별로 부회장 능력도 하시면서. 없는데 아, 하면서 그렇군요. 그래 또 예, 했던 것이 교당 또 예, 신축 불사할 때 또 예, 함께 또 예, 얼마나 그것도 또 예. 끝까지 또 진문철 교무님을 그 음, 끝까지 또 이제 보필을 못 해드리고 그 이제 근무지 가고, 이동이 또 이동이 있어서 있었고 네. 그러니까 뭐 예, 나중에 보니까 그렇군요. 잘 지어 놓으시고 그래서, 예, 그 교당 한 교당 한 교당의 성장 과정을 예. 직접 또 지켜보는 기회가 됐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지금의 신촌 교당은 어떻게 또 인연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구미교당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서울로 발령이 나가지고 이제 서울의 서교동으로 그게 왔습니다. 그 마포구 서교동으로 왔는데 신촌교당이 제일 가깝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신촌교당에 나왔었는데 처음 신촌교당에 나오니까 좀 놀랐어요. 저는 이제 그거는 열악한 교당만 다니다가 네. 신촌교당에 오니까 이거는 완전 호텔, 인류 호텔 법당이고 그 시골 교당은 여인숙 같은 그런데 너무나 그냥 웅장하고 예. 그 교도들도 뭐 100명 넘어 그 나오시고 또 전부 다 이래 쟁쟁한 뭐 교도들이고 해서 상당히 기가 팍 죽었죠. 그러면서 야 대단하다. 그래 하고 한편으로는 좀 죄송했어요. 시골 교당, 어려운 교당. 어려운 교당에 예. 이래 잘 살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죄송한 네.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근사님이 아주 열악하고 어려운 가장 그 육급지 그런 교당의 면모도 보시고 또 예. 대형 교당의 예. 그 면모도 보셨기 때문에 아마 근사님은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떤 곳에서도 늘 그 열악한 교당 또 큰 교당들을 두루두루 섭렵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또 어려운 교당에서 와서 얘기를 해도 그 세정을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품이 좀 넉넉해지는 그런 또 공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제 신촌교당을 꾸준히 다니고 계신데 신촌교당은 뭐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대형 교당이기도 하고 또 수도권에서 정말 교화를 열심히 하고 교도님들이 신심이 출중한 그런 교당 가운데 하나죠. 신촌교당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신촌교당은 53년도 원교 53년도에 창립이 돼서 그때 향타원 박은국 교무님이 초대 네. 초대 교무님으로 해서 한동안 한때는 사실상 그 제2한강교가 생기고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여기 서교동, 동교동, 연희동 이래 해서 단독주택, 고급 단독주택들이 쫙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그랬으니까 그 대통령이 3명인가 있고 장차관, 국회의원 해서 그 주위에 많이 그 이제 부자 동네였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한때는 상당히 많이 모였죠 교도들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교당에 올 때는 전성기를 조금 지나서 오게 됐는데. 강남이나 이런 쪽에 새로운 교당들이 또 계속 생기고 이제 지금 같이 급부상하고 불쌍하면서 그게 자꾸 이제 빠져나가다 예. 보니까 이제 좀 열악하게 됐죠. 그런데 그 당시 전성기 때에 교당을 참 많이 냈죠. 9개 교당, 연원교당을 냈습니다. 지금 하정교당, 또 연희교당, 샌프란시스코 교당, 가층교당, 해외까지. 가층교당, 또 뭐 동해교당, 원주교당, 간성, 강원도의 태백, 교당들 참 많이 냈군요. 근데 그때 각타원 장경진 교무님이 6군데를 주로 강원도 쪽에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정교당까지 하면은 9개 교당을 냈죠.
그리고 또 이제 법이 높은 분이 상당히 많으셨죠. 교감님들이 그래서 교단에 또 큰 어른들이 많이 다녀가셨죠. 다녀가시고 그 대산 정무사님이 4번에 걸쳐서 체류를 서울에 오시면은 네. 신천교당에 체류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 지금 근산 최준명 그 종사님이 대우이면서 종사로 계시고 그분은 뭐 지금도 법회 출석은 지금 88세인데 법회 출석은 객언입니다. 그게 우리들을 상당히 뭐 하여튼 롤 모델이시죠. 신심의 롤 모델로 계시고 그다음에 대호법이 또 중앙교회 의장을 하셨던 그 경산 대호법 계시고 또 영타원 김용복 대호법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법사가 지금 28명 정도 됩니다. 28명이 되고 또 우리 교당을 거쳐서 가셔가지고 지금 홍산 오도철 교정원장이시고 되시고 또 율타원 최정한 교원 감찰원장님이시고 그다음에 그 남북 하나재단 이사장 정인성 교수님도 신천교당에서 근무하셨군요. 하셨고 그래서 터가 좋은 데입니다 이게. 제가 출가 교도들이 모조리 그 터가 좋아서 그 우리 이제 일요일 날 법회를 보고 나면은 그 오후에 그 선방을 열거든요. 그러면 그 젊은 교도들이 한번 와서 앉아서 자선을 해보면 어쩐지 자선이 잘 되고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참. 법회가 끝나고도 오후에 또 선방을 여는 거예요. 선방을 엽니다. 그래서 좋다고 그러면서 이게 참 터가 좋은 것 같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신천교당은 일반 법회는 뭐 빠져나가고 원로분들이 자꾸 줄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신천교당은 그 대학들이 주위에 그 연대, 이하여대, 그렇죠. 그 홍대, 서강대학, 경기대학까지 그래서 그 청년 대학생 교화를 중심으로 지금 교화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사관이 여자 학사관이 있습니다. 학사관 지방에 있는 교도 자녀들을 이제 서울에 대학교 오면은 그래서 여자 학사관이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신천교당은 모짜리 교당으로 그게 모짜리를 모를 갖다가 퍼지면은 많은 조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하면 어느 교당에 가 있든 간에 거기에서 젊은이들을 육성을 해야 우리 교단 발전도 있고 무슨 어떤 조화를 벌여서 우리 조화에 그 교단에 기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자부심으로 청년 대학생 교화를 하는 모짜리 교당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법사님들이 27분이나 계시다 그랬어요. 8분. 그러니까 신천교당을 그냥 상상을 해보면 법의 스승님들이 다 이렇게 또 계시면서 든든하게 아래 후진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법의 어떤 그 향기라고 할까요? 그대로 그냥 앉아만 계셔도 그분들은 정말 든든하게 뭔가 가르침을 뭐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아도 그 풍겨나는 어떤 그런 면모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리고 또 아래 젊은 분들 또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또 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의 여지가 있는 그런 교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남성 교도님들이 교화 활성화를 위해서 모임도 갖고 또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기 그 73년도에 제가 이제 신천교당에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각타운님이 거의 9년째였어요. 그래서 9년째인데 한날은 저를 부르시더니 내가 신천교당에 와서 내가 원하고 이룰 거는 다 이루었는데 딱 한 가지 못 이룬 게 있다. 그거는 남자 교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100명 엄마 되는데 10명도 안 돼, 남자 교도수가. 예. 그런데 이제 그 한 6년 전에 이제 그 부부 모임을 해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한번 다시 그걸 갖다 결성을 해서 한번 남자 모임을 해보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해 연말에 다시 이제 그 여자 교도들 남자분 좀 남편분들 좀 모시고 나오라 이래 해서 예, 12명이 교도들이 예. 12명이 남자들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원신의 원불교 신촌교당 부부회 이래 해가지고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제 처음에는 그 신심이 붙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놀기 좋아하고 뭐 또 뭐 일요일 되면은 또 직장인들은 좀 쉬는 때니까 예. 또 친구들하고 뭐 또 운동도 가야 되고 하니까 잘 안 나오는데 뭔가 교당에 나와서 좀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회장님이 은산님이었는데 무조건 끝나면은 차를 승용차 몇 대를 해가지고 남자들을 다 태워서 북한산 기슭에 그때는 겨울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예. 지금은 다 막아놨어요. 예. 자연보호한다고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가가지고 뭐 수박도 띄워놓고 그 음식도 띄워놓고 해서 거기서 이제 발 담고 겨울에 수박 여름에 수박을 여름에 띄워놓고 네. 그런 식으로 그래 뭐 해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 즐겁게 예. 이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예. 그래 하고 또 이제 그런 친목 모임이 꼭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등산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성지순례도 가고 네. 뭐 하섬 이런 데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고 성지순례도 하고 이래서 하섬 같은 데 가서 사실상 그 모기 뜯기 가면서 그 뭐 이래 좀 바닷가에서 자선도 하고 뭐 이래 그렇죠. 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래 해서 이제 차차 이제 남자 교도들이 많이 좀 불러서 뭐 2단으로 있던 것이 뭐 3단하고 지금은 이제 5단까지.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뭐 인원수는 전부 다 뭐 한 50명이 넘지만은 나오는 건 한 30명 요래 나오는 또 오히려 거의 여자 교도님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예. 우리가 12단인데 예. 그 7단은 여자 5단이 네. 남자 교도 이런 식으로 좀 네, 많이 그렇군요. 좀 우리 불어나는 남성 계기가 교도님들이 그것으로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예, 원신의 활동 앞서 하섬에서의 그 추억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교단과 함께하고 법부도들과 함께하고 공부하고 했던 추억들이 가장 큰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원신의 활동을 하면서 지금 우리 근사님 눈에 선한 어떤 장면이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전해주시죠. 예. 그런데 그 배를 타고 들어가고 배 타기 전에 그 훈련론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섬 해상 훈련원이 있죠. 훈련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게 그 앞에서 또 이제 그 해변가에서 놀기도 하고 네. 이제 배 타고 들어가면서 그 이제 배를 하섬에 내려가면은 조금 뭐 좀 이래 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너뛰다가 뚝 빠져가지고 그렇게 옷을 젖기도 하고 그래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참 하섬에 모기가 참 맞습니다. 대단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모기에 뜯기면서도 새벽 좌선 빠지지 않고도 바닷가 보면서 선하려고. 그 당시에는 뭐 시설도 별로 좀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전기도 아마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제 남포 불에다가 또 그래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잘 시설이 많이 지금은 뭐 시설이 많이 되었지 변했습니다. 아마 지금 가보는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그런 열악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여러 경험과 또 에피소드와 어려움들을 겪은 그런 교도님들이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추억하면서 지금의 이 공부하는 가운데에 어떤 발판이 되고 우리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났었지 그런 마음에 어떤 힘을 얻는 데 좋은 기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그 남성 교화 성과가 다른 활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원신회가 생겼을 그 당시에는 청운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신회가 이제 부부라는 회라는 그 명칭으로 했지만은 사실상은 남자들 모임으로 계속 모였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청운회가 이제 교단의 정식 조직으로 네. 예, 생기면서 그다음에 신촌교당도 그러면 원신회를 없애고 청운회를 하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그 원로분들이 계속 그 원신회로 활동을 많이 하고 원신회로 미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청운회는 청운회대로 하고 원신회는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전부 다 많아서 그래서 청운회는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모이는 그런 거로 하고 원신회는 이제 원로분들을 예.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 이제 모였었는데 청운회는 그 남자들이 뭐 재력이 자꾸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정이 두 군데 갈라서 하려고 하면은 여유가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신회에 받고 있던 회비를 반을 잘라가지고 이제 청운회에다가 줘서 청운회 네. 활동을 젊은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뭐 신촌교당의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야 우리 교당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하자 이래 하다가 이제 그것도 좀 원신회 때문에 청운회 발전이 더디다 이런 또 이야기도 저 젊은 척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래 해서 우리는 그럼 회비 안 받고 너들이 전부 다 이제 회비 받는 거로 청운회에서 회비 받는 거로 그래 해서 운영을 하자 이래가지고 원신회는 이제 순수하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 찬조금으로 이래 해서 예. 행사를 하고 이제 청운회에서 활동을 하도록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네. 이제 불어나는 그런 효과를 네. 내게 되고 뭐 지금은 이제 부부 정식으로 부부만 좀 모이는 그런 성격으로 네. 좀 한번 바꿔보자 네. 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밖에도 신촌교당에서는 또 여러 본공 활동들도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물론 이제 본공의 중심으로 또 우리 여성 교도님들이 한 몫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남녀가 함께 또 본공에 임하는 그런 활동들도 꽤 있으시죠. 뭐 한두 가지 좀 전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뭐 본공회 활동에서 옛날 그 바자회 때 그 신촌교당이 그 내는 물품이 참 인기가 뭐 많았거든요. 지금 네.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그런 거는 인기가 없지만은 어떤 품목이었나요? 신촌교당은? 예, 신촌교당이 그 메주가루 옛날에 뭐 메주가루. 된장을 담그고 예. 할 시절에는 네. 메주가루를 그게 메주를 쑤가지고 직접 예. 콩을 사서 메주를 쑤서 그걸 갖다가 이제 말려서 그 가루를 만들고 하는 그게 전 교도가 이제 달라들어서 네. 그 메주가루를 그 만들어서 도심 한복판에서 메주를 예, 예. 띄운다는 게 참 쉽지 예, 않은 일이었을 예, 텐데. 그게 메주가루를 그래 그 이제 갖다 내놓으면 네. 그게 참 인기가 그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메주가루 인기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수에서 이제 갓을 그 갓김치. 예, 갓김치 네. 그걸 갖다 갓을 갖다가 직접 원료를 아. 그 이제 오면은 새벽에 1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해요. 여수에서 네, 오면. 네. 그러면 이제 교무님이 그걸 받아 놓으면은 새벽에 일찍 5시, 6시 돼서 이제 본공 회원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다듬고 뭐 이래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본공회에 나오면 그거는 뭐 금방 내놓자마자 금방 다 그렇죠. 팔. 갓김치는 정말 여수 갓김치 여수 유명하죠. 갓김치를 그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싫어하는 딴 교당이 싫어하는 건데 강경의 그 잡젓은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하루 종일 그 잡젓 그걸 갖다 디비고 이래 해가지고 젓갈 젓갈을 갖다가 그 손으로 해서 막 이래 팔고 하는 그 하루 종일 그 냄새 맡고 들면서 팔고 하는 그 이제 잡젓 그다음에 그 저 이제 음식을 그 쭉 해가지고 또 이제 그 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이제 찹쌀 수제비 미역국, 찹쌀 수제비 미역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원로분들이 그 찹쌀을 갖다 막 수제비를 비벼요. 그 뒤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 비벼가지고 그 이제 끓여가지고 이제 그래 그 인기가 그래 좋았죠. 그래 하고 근사님도 뭔가 좀 그게 장사를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와드리고 온 이제 불 피우고 교도가 뭐 총 동원돼야만 가능한 물품들이었네요. 예, 보니까. 뭐 어느 뭐 여성분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날라야 되고 옮겨야 되고 이런 것들은 또 남성 교도님들이 다 했을 거고요. 그렇죠. 어르신들의 또 그 따뜻한 손길 담긴
예. 그 수제비. 아, 갑자기 제도 군침이 도는데. 예. 정말 장날 풍경은 잊지 못할 풍경인데 신촌교당에서도 역시 예.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직접 만들고 수고로움이 들어가서 예. 그것을 또 내놓고 그 수익금으로 또 어려운 이웃 돕기에 예. 한 몫을 예. 다했죠. 예. 아, 연원교당에 그 네. 또 보내기도 하고. 아, 뭐 연원교당에도 그래서, 보내고. 예. 사실 강원도 강원도의 전 열악한 열악했죠. 교당들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예. 그 서울 그 연원이 되는 신촌교당에서 보내온 음식들이 음식도 음식 이려니와 그 정성과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준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게 와닿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렇게 신촌교당에서는 여러 다양한 봉공활동들도 펼쳤고 교도 회장으로 6년을 근무를 하셨고 3년. 3년 예, 예. 처음에 예, 예. 예, 하시고 다시 이제 6년 후에 또 지금 회장님이 되셨어요. 예, 아 정말 어떻게 큰 복을 지금 이렇게 회장님을 2번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예, 어떤 마음으로 또 회장 돼 보시니까 이 평교도 부회장 때와 또 다른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제 60세에 이제 서울의 여기 금융기관에서 퇴직을 하고 그 고향 구미에 이제 구미 저축은행이라는 데에 다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는 부회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부회장을 한 9년 정도 했는데 하고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부회장이기 때문에 그게 그 선산교당 가서 법회를 볼 수도 있는데 그 부회장이 돼가지고 또 그 신촌교당의 법회 안 보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올라와가지고 예. 월요일 날 아침에 내려가고 그래 했거든요. 법회를 꼭 서울에 와서 보고 서울에 신촌교당에 그래서 그래 했는데 그 간산 송대관님이 그때 그 국민병원 원장을 하시는 분인데 교도 회장을 하고 계셨어요. 예. 하고 계셨는데 제가 부의장을 하고 또 그랬었는데 그분이 그냥 3년만 하시고는 도저히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뭐 또 이야기하고 교감님이 할 수 없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지방에 있기 때문에 회장을 도저히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했는데도 그냥 억지로 맡겼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부회장이야 그때 뭐 회장님들이 훌륭한 부신이었기 때문에 심부름만 잘하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뭐 회장 맡으면은 참 이게 참 책임감이 더 무겁다 보니까 그래 서울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그래 하니까 그게 뭐 회장단 모임이나 또 이 활동이 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은타운 김정덕 교무님이 이제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회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하시게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은타운님하고 그러면서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금융기관에 몸이 안 좋아서 다시 서울 올라가야 되겠다. 그 뭐 혼자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올라가야 되겠다 이래 해서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라왔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상 그 집사람도 그 약국을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못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밥을 갖다 제대로 못 챙겨 먹다 보니까 그렇죠. 혼자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런데다가 그 회장이라는 그 중책이 중압감, 그게 또 그게 이제 좀 스트레스가 있지 그랬을 것 않았나. 같네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제 치료도 하고 네. 이래 해가지고 이제 졌는데 그런 중압감은 뭐 계속 있었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일반 교도로 활동할 때와는 또 다르게 교도회장을 또 2번째 수락을 하고 활동하면서 아무래도 좀 책임감도 있고 또 이렇게 교당을 바라보는 안목이나 여러 가지 달라진 그런 상황들이 있고 교당을 이끄는 마음가짐도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그때 이제 3년 처음 할 때는
지방에 또 있으면서 회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체장들 중심으로 원신의, 충운의, 여성의, 봉공의 중심으로 단체장들이 활동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뒷받침을 그래 이야기를 네.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도록 그래 했고 이제 새로 이제 됐을 때는 이게 이제 앞에 두 분이 3년 3년을 젊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둘 때도 이제 좀 이 퇴직한 사람보다는 좀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좀 교도회장을 맡아야 그좀 재정적으로 또 도움이 되고 활동 범위가 넓으니까 또 우리 신촌교당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50대로 좀 내려오자. 그래 해가고 제가 이제 60대 중반이니까 그래서 이제 50대로 그걸 내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50대에는 또 한참 이제 활동할 때 보니까 이게 또 교당에 그게 좀 버겁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이제 문제도 있고 이렇고 또 이제 그분들이 또 이사도 또 뭐 가야 될 처지가 되고 이래서 3년석 하고 전부 다 딴 교당으로 다 가셨어요. 네. 뭐 안 갔으면 그냥 억지로라도 그저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인사님이 이제 인산 그 송인결 교무님이 오셨는데 아니 뭐 회장이 뭐 없었어. 지금 뭐 거의 한 6개월을 그래 지금 뭐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은 교도회장으로 태어나겠다.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교감님이신 교감님이 인산 송인걸 교무님의 내 생의 소망인가요? 그래 하고 싶다고 말이죠.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간절했으면. 간절했으면은 네. 그러니까 뭐 그걸 제가 지켜보는 그런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제가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그만 못하겠다 고사를 할 수가 없었군요. 그러니까 뭐 나이도 70이 넘은 데다가 그 직장도 다 이제 그만두고 그랬는데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한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시 맡을 수 있느냐 하고 고사를 했지만은 그래도 뭔가는 교감님이 교화에 활동할 수 있도록 뭔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걸 맡았거든요. 네. 맡았는데 그 생각 지금도 언제든지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회장을 넘겨서 좀 젊은 사람들이 활성화되게 나이 든 분은 외에도 그 신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써도 오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끼리 또 이래 해야 그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뭐 코로나다 뭐 이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지금 뭐 좀 어려워서 좀 나아지면은 언제든지 제가 그걸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이제 원로분들이 많이 또 이제 편찮으시고 저 열반하시고 했기 때문에 원로분들은 자꾸 줄지 않습니까? 줄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만큼 또 새로운 신규 교도들이 안 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찌 생각을 해보면 젊고 활기차고 활동을 많이 하는 왕성한 이제 그런 젊은 회장님들의 역할도 또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정말 따뜻하게 좀 품어주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진 회장님이 위아래로 위로 보좌하고 아래로 이끌면서 그게 또 가는 그런 또 형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가장 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근사님이 또 교도회장으로서 그 역할들을 다 잘 해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신촌교당이 어떻게 좀 잘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갖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좀 교화는 이제 제가 이제 중점으로 이제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별로 활동을 못 합니다만은 가족 인연 교화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총력 법회라 해가지고 이제 분기에 한 번씩 가족을 전부 다 그게 이제 보통 원로분들은 전부 자녀들이 이제 주로 강남에 많이 살고 하니까 강남 교당에 나오고 하는데 가족 교화를 매달 한 번씩 해보니까 그게 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런 식으로 뭐 분기하면서 해보자고 그래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화단을 우리도 중심은 교화단 교화로 해야 되니까 예. 이게 단장 중앙 교육을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래 해서 이번에 코로나가 있어도 단장 중앙 교육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코로나 시절에 비대면이니까 또 단원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단장 중앙 교육을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청소년 교화. 예. 이제 우리는 이제 학사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소년 청년 대학생 교화니까 그게 이제 항상 그 문제는 이게 모이면은 그 사람 대학생들은 밥을 다 사줘야 되거든요. 예. 교무님이 뭐 모아놓고 그렇죠. 법회하고 예, 나면 밥을 예, 다 예. 사줘야 돼. 계속 이제 돈을 들여야 걔들도 이제 오고 하니까 그런 이제 경비 문제를 이제 우리 일반 법회에서 예. 도와주자 이래 해서 그걸 경비 문제 뭐 이런 거를 전적으로 훈련 간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네. 예, 예. 그렇군요. 예. 아마 과제도 많고 어깨가 좀 무겁지만 그래도 그 근사님의 차분한 가운데에 넉넉한 인자한 그 인품으로 인해서 또 많은 교화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사님은 직장 따라서 두루두루 교당들을 다니셨고 특히 어머니의 고향이라고요. 예. 예, 경상북도 구미의 선산교당은 선산교당이 새로 지어지도록 부지를 또 희사하는 그런 희사심도 나눴습니다. 애정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또 과정으로 함께했을까요? 예, 그 선산 이제 제가 이제 교당에 다니면서 언젠가는 내 교양에 교당은 내가 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한 20년 전에 그 자산 정부사님이 업 단위로 교당을 내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동네 교당에서 네. 그게 아무 연고가 없는데 아마 그 배당이 갔었는지 어쩐지 선산교당에 5천만 원을 경북교구에다 줘서 예. 그 선산교당을 내도록 그래 이제 이야기가 됐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교구에서도 잘 모르고 하니까 사무국장이 선산에 왔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나한테 연락이 와서 그 이제 동생 보고 내 동생 보고 그 한번 안내를 해드리라. 그래 해가지고 이제 그 상가 2층에다가 이제 법당을 이제 전세를 얻어가지고 네.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본부식 할 때 초대 고모가 박대하 교무님인데 이제 신촌교당에서 많이 내려가고 해서 좀 힘을 많이 보태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박대하 교무님이 또 그 참 활동이 참 대단하시잖아요. 처음 오셔가지고 예. 그 뭐 활동이 뭐 참 대단하셨습니다. 그 선산의 그 풍물이 좀 또 유명해요. 예. 예, 그래서 그 풍물에 또 들어가셔가지고 풍물을 배우시고 예. 그 또 집에 이제 우리 집에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네. 오셔가지고 뭐 아들보다도 제보다도 더 그 참 효를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 특히 뭐, 시골 교당은 네, 시골 정말 교당. 자녀들이 다 서울에 있고 그러기 예. 때문에 부모에 대한 걱정이 큰데 이렇게 교당에서 교무님들이 예. 즐겁게 해드리고 또 예. 법회에 나올 수 있도록 다 차로 모셔오고 예. 예, 그래 얼마나 뭐 이래 든든하죠. 문이 잘 안 열리고 끈끈하면 그것까지 다 곤쳐 주시고 내려가면은 야 이거 교무님이 곤쳤다 뭐 이래서 그래 너들보다 더 낫다. 교무님 입장에 예. 아니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교무님이 예. 정말 자녀보다 낫다는 생각 들 예. 것 같아요. 더 자주 보고. 예, 그러면서 예. 뭐 그 봉고차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 노인들을 동네 노인들을 예. 태워가지고 그 저 소창을 시켜주고 예. 뭐 또 가까운 성주 성지순례도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 하셔가지고 이제 어머니도 입교도 하고 예. 그래 이제 저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머니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구미로 이제 그 예. 직장을 잡아 내려가 있을 때인데 이제 그게 항상 그 상가 2층에 있으면 갖다는 뭐 저 교도도 적은데
그게 열악한데 또 그거 마음이 이제 있어가지고 걸리셨군요. 있어갖고 예. 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전부 다 분배하는데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그 고향 집은 자대로 이제 유산이 왔어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한 100평 정도 그 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띄가지고 부모님 이름으로 이제 희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보명교무가 이제 예. 중요했을 텐데 교무가 이제 희사를 하고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건물을 한번 지어 봅시다. 네. 그거 제가 이제 그때도 꿈이 있을 때니까 2010년도인가 그때에 네. 이제 다시 이제 짓기 시작을 했죠. 그래 해가지고 그때 봉불식을 네. 할 때 또 신천교당에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근산 종사님도 내려가서 축하해 주시고 이제 그때 이제 뭐 저는 뭐 한 것도 없는데 또 정보사님이 표창도 또 표창을 또 받으셨어요. 주시고 해서 네. 그 봉구실 할 때는 그 거울이 꽉 찼었지요. 그래 했었는데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겠네요. 예. 예, 생전에 어머니가 좋아했던 교당 그 근사님을 보면서 참 효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어머니 열반하셨지만 그 2층의 열악한 교당을 상상하면서 어떻게 또 이 교당을 넓혀볼까 그 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큰 효를 하고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많은 복을 짓지만 제도 사업에 이렇게 복지는 일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도할 수 있는 교당에 또 부지를 희사해서 많은 분들이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선산교당 생각하고 또 그 근처라도 지나가면 든든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고향 집이 지금 아주 교당 옆에가 교당 있어서. 집어서 그거는 이제 예.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대로 비어 있거든요. 네네. 그게 뭐 둘째 동생이 시골에 살지만은 네. 그 자주 아파트에 있고 그러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갑니다. 한 달이나 2달 일점에 네네. 자주 가서 뭐 교당 들리보고 네. 애로사항이 뭔지 뭐 그런 것도 교무님하고 전부 다 훌륭한 교무님들이 전부 다 오시고 예. 그래서 뭐 참 죄송하지요. 아니, 그렇게 이렇게 교당이 아니 참- 입장을 좀 바꿔놓고 이제 제 출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시골에 좀 어렵고 열악한 교당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찾아와서 그냥 들여다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얼마나 위안이 되고 그러는데 특히나 또 그 부모님이 다녔던 교당이라 더 관심 갖고 하는 교도님이 계시다면 든든하고 감사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내려갈 때마다 이제 그 교당 교무님하고 식사를 네. 이제 보통 뭐 하룻밤 이래 자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 식사할 새가 그 교무님하고도 식사해야 되고 그 가서 네. 또 친구들하고도 식사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좀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을 좀 이래 어떻게 교화해가지고 예, 그 교무님하고 지역에 그래서 이제 오게 네, 하려고 네. 이제 보통 교무님 하면은 친구들 한 두 명씩 이렇게 같이. 들고 가서 이제 같이 예, 식사를 하고 이제 소개해드리고 이래 해서 네. 교화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래 좀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교단의 큰 기둥으로 또 성장하시고 또 한 교당의 교도회장으로 책임 맡아서 주인의 역할을 다 하시는 우리 근사님을 아마 이제 TV로도 보실 거고 또 평소에도 전화하고 그러면서 첫 학생의 그 담임 교무님은 지금 이제 좀 아프시다고 그랬는데 수도원에 계신데 얼마나 든든하고 뿌듯하고 그럴까 싶은데요. 이참에 우리 안타원 안정진 교무님께 스승님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안타운 교관님 몸은 불편하시지만 마음은 편안하시지요. 코로나 때문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효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별로 공부도 안 했는데 이래 오는 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좀 교감님의 그 챙겨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단아하고 고운 모습을 항상 기억하고 있고요. 또 군대에 있을 때의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심월상주라는 글을 주시고 또 심심상년이라는 글을 주시면서 항상 너와 나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가까이 하나로 있다. 그래 이야기해 주신 그 본문 말씀대로 잘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해서 지금 저희 가족들이 항상 그 행복하게 살고 있던 것은 우리 교감님이 항상 챙겨주신 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빨리 개최하셔서 저희들이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얼마나 뿌듯해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근사님, 이제 신촌 교당에서 또 하고 싶은 일, 또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또 공부하게 되실지 마무리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제 신촌 교당에 제가 이제 좀 가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청년 대학생 교화인데 지금은 여학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사를 위에 이제 남자 학사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바로 옆에 그런 이제 원룸이 있는데 사실상 그 이 학사관은 옛날 그 이재경 선생님이 교감님이 그 기금을 발족해서 여자 학사관을 구입을 했고 그 나머지 남자 학사관도 지금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남자 학사관을 구입을 해서 명실 상부 우리 신촌 교당이 모짜리 교당으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항상 기대하고 그쪽으로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평범한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인생의 석양이 참 우아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이 법이 아주 좋다. 참 이 법 말고 없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법을 전해서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명언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3대가 함께 법회에 나오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근사님 가족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근사님의 3대 가족 교화의 그런 뜻을 생각해 보면서 나도 가족과 함께 이 공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신촌교당 또 남학사관 건립도 잘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이론상의 진리를 등대 삼아 생활 속의 불법을 실천하는 공부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고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관해온 근사님의 앞길이 풍성한 결실로 채워지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신촌교당 근산 김근직 교도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